안녕하십니까? YTN 소통과 나눔이 있는 이야기 소나기의 김정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창옥입니다. 자, YTN의 소통의 달인이라 불리는 우리 김창옥 교수님과 함께 대국민 불통시육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사실 말이 거창하긴 한데요. 교수님, 소통이라는 게 뭐 멀리 있고 이렇게 거창하고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와이프는 왜 나랑은 소통 안 하냐 이러는데요. 저는 가까운 사람하고 사이 좋은 게 소통의 시작이고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방청객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누구랑 제일 소통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부모님. 딸, 네. 부모님? 그리고 또? 직장 와이프, 직장 상사. 여기서 방점이 꽂히는군요, 저는 오늘. 그런 사람들만 다 모인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여러분들이 뭐 부인, 상사 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지만 사실 상대방도 그렇게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소통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사람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돌아보는 것, 이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프로젝트로요. 자기하고 사이 좋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울어버렸어요. 나한테 만나는 새끼! 그럼 저는 이제 얼음! 제가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아닌데요. 어떤 일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요. 한 7년 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는 이렇게 떼거지라고 하면 안 되죠.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한 게 아니고 소수 5명, 4명, 모집이 안 되면 2명 이렇게 그분들하고 수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강의라기보다는 그분들이 어떤 발표를 하고 제가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를 하고 그분들도 자기 의견을 얘기하는 수업이었는데 그때 이제 그 타 방송국에 아침에 마당하는 게 있습니다. 다 나왔네요. 그런데 이제 그 프로를 하고 나서 이 수업을 하는데 어떤 여성분이 찾아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창원에서 온 몇 살 누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도관년이 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 왔을까? 그렇지만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죠. 어떻게 왜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아침에 TV 하는 데서 뭐 강사님 강의를 봤어요. 근데 강의를 참 유쾌하게 잘하시더라고요. 저도 이렇게 심리 상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유쾌하게 강의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속으로 안 된다라고 제가 안 된다라고 하고 싶었지만 이미 수강료를 받았고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그리고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 선생님은 되게 샤프하고 지성적이고 말이 논리적인데 뭔가 좀 얼어있고 굳어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뭐라고 하면 울어버릴 것 같습니다. 라고 했더니 그분이 울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지? 라고 생각을 한 거죠. 4주 정도가 되니까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셨어요. 오늘은 제 남편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제 안에 12살짜리 아이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살짜리 아이라는 게 뭔가? 그래서 그게 뭔 내용입니까? 그랬더니 제가 12살일 때 밤에 자다가 꿈을 꿨습니다. 귀신이 저를 쫓아오는 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성장할 때 그런 꿈 꾸죠? 우리 여성분들 어렸을 적에 막 이렇게 누가 쫓아오고 절벽으로 떨어지고 그런 꿈 꾸셨죠? 그리고는 비만이 된 것을 경험하셨잖아요.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귀신이 자기를 쫓아오는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현실과 꿈이 모호해지면서 아이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서울에 살았는데 한강변으로 30년 전에 집 문을 열고
도망을 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엄마가 다행히 쫓아나갔는데 허리까지 들어갈 때 엄마가 뒤에서 잡았어요. 그리고는 특별한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구술했습니다. 뭔가 불안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군 많이, 저희 집도 저 어렸을 적에 형이 군대에서 허리가 다쳤다고 구술했습니다. 굿하시는 분이 그 붉은색 팥을 제 눈구녕에 쏘는데 왜 나한테 쏘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때는 뭐 이렇게 구술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구술하고 넘어갔어요. 그리고 그해 여름 가족이 물놀이를 갔습니다. 엄마, 아빠, 12살짜리 아이, 9살짜리 남동생.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남동생이 생명을 잃었습니다. 물에 빠졌어요. 그리고는 12살짜리 아이는 얼음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때문에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엄마가 나를 잡았고 그래서 동생이 그렇게 된 거였구나. 어렸을 적에 얼음땡이라는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술래가 되면 사람들을 막 찾으러 다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터치하려고 하면 이 친구가 살아남으려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몸을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죠. 눈동자만 움직일 수 있습니다. 룰이 까다로운 동네는 눈동자도 움직여서는 안 됩니다. 매우 야박한 동네죠. 사람마다 마음이 얼음이 되기 시작하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는 컸습니다. 첫 번째, 등치. 두 번째, 지식. 이거는 마음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이 아이는 마음이 12살이었고 그리고 체격과 머리, 사회적 역할은 다 컸습니다. 아이도 낳았습니다. 엄마도 됐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안타까운 것도 보이고 또 제가 보이더라고요. 저는 어려서 이렇게 부모님이 사이가 좋지 않으셨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6명을 낳았어요. 어떻게 낳았을까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께서 그림을 좀 하셨거든요. 그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청각장애가 있으신데 그림을 하시러 가신 거예요. 노동일에서 돈을 받으시면. 그러면 엄마들이 꼭 예전엔 이랬습니다. 가장 그 불쌍함을 유발할 수 있는 자녀를 보냅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불쌍해서 집에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엄마가 제가 막내니까 저보고 가라는 거예요. 제주도는 웬만하면 눈이 오지 않는데 저는 그날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눈이 서먹히 왔고 그때는 이렇게 옆으로 여는 문이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라운드로 둘러앉아서 아버지는 노름을 하고 계시고 광파는 아저씨께서 밑에 돈을 세면서 이렇게 뭘 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열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빼꼼히 열었죠. 그랬더니 그 광파는 아저씨가 저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웬매 저 홍조아들 왔구만. 홍조아들 아따 저 생긴 것이 딱 보니까 미국 놈이여. 야 너가 아버지 미국 놈이지. 그렇게 이 대사를 정확하게 치시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이제 아버지는 그때야 저를 딱 보셨어요. 그럼 저에게 뭐라고 하셨을까요? 뭐라고 하셨을 거라고요? 왔냐? 아버지는 노름한다. 왔냐? 아버지는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순간 저에게 화를 내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전라도 분이셨는데 지금도 해석이 안 되는 욕이었었어요. 상스러운 욕이 아니라 만놈의 새끼라고 그랬어요 저한테. 아직 만놈의 새끼! 그러면 저는 이제 얼음!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는 마음이 그냥 얼어버리더라고요. 아버지에 대해서, 집안 상황에 대해서. 광 팔던 아저씨가 그때 당시에는 500원짜리 거북선이 그려진 종이돈이 있었습니다. 그 돈을 저에게 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상처가 일부분 치유됐습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거는 그때 당시 살짝 기분이 좋아진 거였고 저는 그 이후로 꽤나 오랜 시간 누군가가 아버지와 가정에 대해서 물어보면 재미있게 막 놀다가도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 얼어있는 표정을 보여줄 수는 없어서 얼굴에 가면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밝은 척하는 가면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계속 웃겨줬어요. 그래야 제 진짜 모습을 안 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여성분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그랬습니다. 선생님 이미 알고 계시지만 동생이 그렇게 된 건 선생님 잘못이 아닙니다. 30년 가까이 얼어서 눈동자만 돌렸던 그 아이에게 선생님 찾아가 주십시오. 그리고 이건 네 잘못 아니라고 꼭 좀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아이한테 괜찮냐고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아이는 괜찮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원래 수업에서 이렇게 여성들을 허그하지 않습니다. 일단 얼굴을 보고 허그를 해야 할지 아니면 펀치를 날려야 될지 니킥 이런 걸 많이 생각하게 되죠.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이렇게 안아드리는 것처럼 선생님도 그 아이를 한 번만 알아주십시오. 그리고 이거 네 잘못 아니라고 꼭 얘기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우시더라고요. 근데 울면서도 이러는 거예요. 절제해야지. 선생님 절제하시면 안 됩니다. 울어야 삽니다. 울어서 죽는 게 아니라 울지 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수업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아주 뜨거운 여름이 됐는데 그분한테 전화가 오신 거예요. 수업이 다 끝났는데요. 여보세요? 근데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누군지 몰랐죠. 그랬더니, 저 거기 그때 수업 받으러 서울에 올라갔던 누구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목소리가 정말 달라지셨네요. 그랬더니 선생님 저 좋은 일 생겼어요. 이혼 하시나요? 장난쳐. 선생님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이야, 근데 그게 영화의 대사 같더라고요. 선생님 저 수영장 갈 것 같아요. 그분 동생 그렇게 되고 나서 한 번도 물가에 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비키니 사세요. 패턴 강한 걸로요. 큰 꽃이나 표범을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제 수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제 동생 얘기합니다. 고맙습니다. 언제 한번 꼭 올라오십시오. 차라도 한잔 하게요. 그리고는 그해 가을에 그분이 올라오셨는데요. 옷이 바뀌셨어요. 그전에는 검정색하고 회색만 입고 있으셨어요. 레이스 없는 거예요. 머리에 핀 없고요. 길고. 귀신 아닌가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에? 머리 길고 검정색 옷에 회색에 레이스 없고 핀도 안 하고 목걸이랑 팔찌 이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화장기도 없고 근데 옷이 바뀌었더라고요. 이렇게 분홍색 이런 거에 레이스하고 약간 망사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시스루? 예스, 그 루를 입고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메이크업을 하셨는데 약간 분홍색기가 도는 뭐 그런 걸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목소리는 제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얼굴 표정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린 적도 없는데 이미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 혹시 나는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그리고 이제 사회의 리더가 됐는데 나는 희한하게 어떤 부분이 되면 어른이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다른 거는 다 어른처럼 하는데 그 부분은 애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희한하게 그게 계속 반복돼요. 네. 저도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가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못 찾아가니까 자꾸 중간을 걸쳐서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게 저에게는 소나기 같은 강연입니다. 제가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찾아가고 싶은데 혼자서 그것을 하기에는 뭔가가 어색해요. 그것을 심리학에서는 뻘쭘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뜻이 뭔가요? 뻘쭘. 어색하다, 창피하다, 뭐 그런 뜻, 예? 피하고 싶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만나면 되게 많이 부끄러워요. 특별히 여성분들. 그 안 예쁜 분들 만나면 그냥 죽어버리고 싶어요, 그냥. 그냥 막 얼굴이 빨개지고 터져버릴 것 같아요, 그냥. 너무 부끄러움 많이 타요, 제가, 진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같은 이런 일이 직업인 사람도 뻘쭘한데 보통 대한민국 문화에서 자란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를 찾아간다는 게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뭔가 중간 매개체가 세상에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게 종교가 될 수도 있고 인문학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한 번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용기를 내셔서 자기 안에 그런 어린아이를 발견했다면 그 아이도 한 번은 찾아가 주시고 괜찮냐고 물어봐 주시고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글로든 말로든 한번 문 밖으로 표현해 보면 좋겠습니다. 강연 재밌게 들으셨습니까? 네. 교수님 얘기 들으면서 저도 뭐 마음속에 남아있는 얼음이 혹시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어서요. 놀이동산에 이제 오랜만에 데리고 갔어요. 제가 아이 사진을 찍어주니까 어떤 분이 엄마도 같이 찍으세요 하면서 사진을 저한테 찍어주신다고 같이. 근데 제가 괜찮습니다. 라고 움찔했는데 그 이유가 제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한 번 저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사진을 찍어주신다는 분이 계셨었는데 그리고 제가 그 모든 소지품을 그날 다 털려가지고 여권까지 저는 잊고 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죠.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도 이렇게 마음속에 남아있는데요. 아빠가 엄마에게 폭언을 하거나 폭행을 하는 장면을 현장에서 보잖아요. 물론 요즘은 거꾸로가 많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폭언을 하면서 폭행하는 장면을 보면 아이는 전쟁에 나가서 성인으로 치면요. 옆에 있는 전우가 폭탄에 맞아서 내장이 자기 앞으로 이렇게 튀는 것을 보는 충격하고 똑같은 정도의 충격을 받는답니다. 그리고는 4,000번의 여진을 한대요. 4,000번. 지진이 나면 여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자다가 이제 평안한 그 시간에 이게 이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심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애들이? 경기한다고요. 무의식으로 들어간 게 이렇게 여진을 일으키면서 사람의 의식 세계와 생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정말 그래서 부모님들 안 싸우실 수 없잖아요. 싸우시더라도 진짜 애들 없는 곳에서 애들이 자면 야산 같은 데 있잖아요. 네? 그럼 야산 같은 데 가서 또 그런 데서 또 하시고 또 와서는 웬만하면은 이게 우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녀한테까지도 또 다른 그렇고, 세상에 또 다른, 영향을 맞아요. 너무나 크게 미치기 때문에 조금은 생각을 한 번 정도는 저희가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부싸움은 야산에서 오늘 결론입니다. 그렇죠. 야, 거기 또 자제들도 많이 있고.
자, 오늘 뭐 여러 가지 비슷한 고민들 다 같이 하고 살아가시잖아요.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을 여러분께서 저기 소통나무에 가득 달아주셨는데요. 몇 가지 사연들을 저희가 뽑아가지고 나왔습니다. 사연 소개하고 교수님의 명쾌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통! 제가 가지고 있는 사연부터 먼저 네. 좀 소개를 해드릴까요? 나이 들수록 좁아져만 가는 인간관계, 사라지는 친구들, 너무 씁쓸하고 공허해요. 저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친구는 인디언의 격언에 의하면 나의 짐을 자기의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래요. 자, 여러분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억 하나 알아볼게요. 친구는 나의 짐을 등에 지고 걸어가는 자. 입모양이 옆 사람보다 한 템포 늦은 사람이 있어요. 얍삽해요, 정말. 그런데 저도 젊은 사람이지만 요즘의 젊은 사람들은 남의 짐 지기도 싫어하고 내 짐도 남한테 지우기 싫어하고 그걸 쿨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So cool. 나 소쿨이야. 소쿨이 아니고요. So cool. 근데 그건 쿨한 게 아니죠. 그건 정말 친구 없이 평생 사는 거죠. 그래서 만약 친구가 되고 싶다면 우리가 새로 만나는 사람이든 전에 있었던 친구들이든 그 친구들의 짐을 많이는 말고 아주 조금만 더 보면 좁혀지지만 깊어지는 친구 관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흥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님께서 오셨어요. 제가 옆에서 지켜본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은 반복되는 폭력으로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또 나라는 자아는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그분들에게 혹시 자녀들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교수님의 따뜻한 말 한마디 부탁하셨는데. 일단 제가 그 피해 아동으로서 저는 저런 질문을 받으면 좀 먹먹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첫 번째는 아주 힘들겠지만 포기만 하지 마셔라. 포기하지 않으면 지금의 사연들은 에피소드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걸 음지에서 혼자만 갖고 있지 말고 양지로 조금씩 가지고 나와서 그게 이런 센터가 될 수도 있고 네.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는 프로그램들이 찾아보면 있으니까요. 거기에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흥 여성의 전화 사무국장님 지금 어디 자리하고 계세요? 한번 꼭 듣고 싶어서 청강을 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거를 들어보는 것도 좋을 거라고 제가 기획을 한 게 있었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데는 사실 잘 오기가 힘드시거든요. 만약에 그분들을 위해서 오셔서 강의를 해주실 수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덫을 갖고 오셨네요, 선생님이. 페이는 예,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하면 제가 나쁜 사람이 되기 때문에 제가 기쁨으로 한번 잡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노래 끝나고 아세요? 그 어떤 노래요? 웃는 게 아니야? 이야기 듣다 보니까 오늘 다들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 다 공감하실 거예요. 어린 시절에 크던 작든 상처가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현장에서 즉석 설문을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네네. 네, 어린 시절에 상처 아닌 상처,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었던 것 같다,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O, 아닌 분들은 X 이렇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하나, 둘, 셋 들어주세요. X를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기 가운데 남자분 두 분 X라고 들어주셨는데요. 표정이 일단 밝으세요. 한번 일어나서 자기소개 한번 네. 해주시겠습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인천에서 올라온 강창근입니다. 아까 화장실 앞에서 사진 한 번 찍으셨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는데. 뭐 또 화장실에서 뭘 봤거나 이런 건 얘기하지 마시고.
그거 진짜 남자들끼리 되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머니, 아버님께서 항상 어른들에게 인사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커왔기 때문에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고 그러는데 지금 6살, 8살 딸이 있지만은 항상 집 앞을 나갈 때 아파트 경비실 아저씨한테 먼저 인사하라 그렇게 교육을 가르쳤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항상 웃는 얼굴이었고 딸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사실은 인사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엄청 무섭게 생기신 분이 저에게 오시더니 밝게 웃으시면서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는 사진을 찍읍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그런 생각을 했네요. 아, 어렸을 적 그 영향이 안 좋은 영향도 평생을 가지만 선생님처럼 좋은 영향도 참 오래가네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마이크를 온전히 방청객 여러분과 교수님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싶은 질문 마음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님께서 그 말이 항상 끊이질 않으세요. 김미경 그 강사님한테 데려갈게! 그래버렸어요. 엄마 나는 김창호 강사님 좋다고 이렇게 가위바위 네, 가위바위. 성남에서 온 이희선입니다. 딸아이가 이상한 목소리가 아니라 특별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아이가 6살 때부터 너 목소리 왜 그래? 이상해. 너 남자아이니? 이런 목소리를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을 때 얼마나 기가 죽겠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외상후 스트레스로 남을까 봐 오늘 교수님 상담도 받고 또 이 자리에서 아이가 TV에다 대고 친구들한테 난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라고 자신감 있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서 이렇게 손을 들었습니다. 안녕 친구들아, 내 목소리는 이상한 게 아니야. 특별한 거야. 더 이상 놀리지 말아줘. 나는 너희들이 좋아. 우리 사이좋게 지내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 저기 마이크 잡고 아저씨랑 얘기 조금만 할 수 있어요? 몇 학년이라고 그랬죠? 4학년이요. 아저씨는 어디서 본 적 있죠? 네, 어디에서? 서울시청에서 봤어요. 그때 누구랑 왔었어요? 엄마랑요. 엄마랑. 가족이랑요. 엄마도 가족인데.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친구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송유진이요. 유진이. 유진이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약간 부끄러움을 타서 그래서 소리의 뉘앙스가 이런 거지 음성 자체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다르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이 뭐라고 그랬지? 송유진이. 선생님이 몰라서 그런 거 아니다. 그냥 네 목소리 다시 듣고 싶어서 그런 거야. 유진이 저기 제일 친한 친구가 누구니? 나도윤. 남자구나. 예, 여자예요. 나 도윤. 두윤. 도윤. 선생님 귀가 좀 안 좋아서 그래도 선생님 소중해. 선생님 귀가 안 좋지만 선생님 소중하거든. 자, 그러면 나 도윤에게 선생님이 머리도 좀 안 좋아. 선생님 그래도 소중해. 진짜 나 그렇게 생각해 스스로. 걔가 틀릴까 봐 내가 겁먹어서 그래. 고마운 게 있어? 그 친구한테 좀 고마워? 친구로서? 없어요. 그래. 또 삶이라는 게 또 다 고마울 수만은 없거든. 또 인생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 그런데 선생님 말을 꼭 믿어줬으면 좋겠어. 목소리가 이상한 게 아니고 지금 부끄러워서 그 나이 때에 쑥스러워서 하는 이런 목소리야. 그러니까 선생님 표정 봐봐. 이렇게 쑥스러우면 선생님 이렇게 한다고. 그치? 네. 근데 이제 안 쑥스러우면 선생님 이렇게 한다고. 선생님 이게 멋져? 이게 멋져? 첫 번째 첫 번째 게 멋져?
그래, 지금 웃을 때 얼굴 표정이 엄청 예뻐.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러면 이제 목소리 그렇게 내면 친구들이 더 지금도 좋아하지만 더 많이 다가올 거야. 우리 자기 자신한테 한 5초만 얘기해 볼래? 아니요. 아니요. 아, 그땐 또 아주 그냥 당차네. 아니요. 그런 건 못해요. 그래, 지금처럼 하면 돼. 그리고 엄마가 너 많이 사랑하는 거 알고 있지? 네. 그래. 그 엄마한테 고맙다고 한번 하자. 엄마 고마워요. 오늘은 참 이게 거의 경매처럼 많으셔가지고. 그럼 우리 스피드하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서 온 34세 김하나라고 하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제 나이 17살 때부터 제 동생을 혼자 키우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한테 미안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어머님께서는 그 말이 항상 끊이질 않으세요. 어머님을 어떻게 땡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게 정말 궁금해요. 네. 지금 직장인이신가요? 네. 그러면 어머니한테 계좌이체나 이런 거는 어떻게 조금 구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좀 부끄럽지만 아직은 그렇게 넉넉하게 뭔가를 어머니께 해드리고 이러지는 못하고 있어요. 넉넉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조그맣게라도 정기적으로 일단 돈을 저는 계좌를 이체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게 대단한 일이에요. 그리고 어머니가 갑자기 밝은 곳으로 나오고 따뜻한 곳으로 나오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그러면 얼음이 녹아버릴 것 같은 불안함이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추천하기에는 고동처럼. 뭐처럼요? 고동 빼먹을 때 어떻게 빼먹나요? 측면을 이쑤시개나 옆을 찔러서 직선으로 빼면 안 돼요. 돌려서 빼야 됩니다. 그래야 똥까지 깨끗하게 나오죠. 엄마를 빼고 싶어요. 밝은 대로. 그러려면 일단은 따뜻하게. 고동을 삶아야 되거든요. 그 삶는 게 물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엄마한테 짧게 영상 메시지 한번 합시다. 더 이상 미안해하지 않아도 되고 이제는 엄마의 짐을 내가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사랑스러운 딸이 되도록 더 노력할게. 엄마 사랑해. 아니, 사랑해 하지 말고 실질적인 말 빨리 해주세요. 매달 며칠? 엄마한테 며칠, 매달 며칠 빨리 얘기해요. 뭐 사랑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다. 매달 며칠. 액수는 얘기하지 말고요. 내 이름이 하나니까 매달 1일에 작지만 10만 원씩 붙이도록 할게.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너무 많으셔서 이거 어떡하죠? 우리 그럴래요?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 방송 최초로 우리 자, 일어나셔서 저 질문하시고 싶은 분. 자,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다 다섯 분 가위바위보 하세요. 자, 가위바위. 네, 가위바위. 네. 제가 형이고 밑에 남동생이 있습니다. 저는 대학을 이제 나와서 사회생활하면서 지금 서울에 살고 동생은 지방에 부모님을 모시고 살거든요. 동생이 갑자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한 1년 이상을 저랑 대화를 안 했어요. 제가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을 해서 어떻게 미안하다고 풀어야 될지, 동생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걸 이제 찾지를 못하겠어요. 동생한테 제일 미안한 게 뭡니까, 선생님? 어릴 때 때렸던 것. 그다음에 커서는 뭐 물질적으로 차남이지만 장남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해준 것. 그다음에 뭐 미안하다고 말을 제대로 못 해줬던 것. 뭐 그런 겁니다. 지금도 물론 있으면 가끔 저도 모르게 이렇게 40이 넘은 동생인데도 얘가 하다가 야 목소리 야. 네. 너 이 새끼 형이 조금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동생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제가 형이 야 이씨, 이렇게 하면 동생 어떻게 하나요? 제가 해볼게요. 야 이씨. 그럼 가만히 있습니다. 쳐다보고. 근데 어렸을 적에 동생 때린 거는 좀 불합리하게 때린 것도 있나요? 전에 한번 술 먹다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그때 맞은 게 정말 그게 억울하고 화가 났었다. 근데 전 기억이 없어요. 참 여러 방면으로 때리셨네요. 이렇게 기억나게 때리고 두번 때리고. 기억 안 나게 때리고 또 목소리 또 이렇게 또 때리고 이러셨는데 그럼 뭐 제가 뭘 말씀드릴 그런 건 아니고 동생한테 사람 대 사람으로 남자 대 남자로 미안한 거 얘기하시죠. 맨정신에는 거의 이렇게 대화가. 일단 여기서 술을 깔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이게 또 방송이다 보니까. 서봐. 지금 가위 내신 거 아니죠? 조금만 기다렸다가 꼭 하세요. 한마디라도. 앉아서 하셔도 돼요. 서봐. 미안하고 고맙다. 마지막으로 무서운 여성분 꼭 해주십시오. 송유진 학생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저희 아들이 생각나네요. 저희 아들이 오늘 새벽 예배를 나랑 같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오늘 그 강사님 가는데 나 데리고 가면 안 돼 이러는데 내가 집에 갔다 널 데려가면 난 늦어서 안 돼. 그러니까 넌 다음에 엄마가 토요일 날 김미경 그 강사님한테 데려갈게. 그래 버렸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나는 김미경 강사님 싫고 김창호 강사님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너무 저 학생 보니까 지금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상처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있지만 저는 조금 달라요. 제가 어렸을 때 한 5살 때인데 제가 깍두기를 썰다가 제 손을 크게 잘랐어요. 그래서 저는 칼에 대한 두려움이 생겨졌어요. 근데 요리를 안 해줄 수가 없잖아요. 칼을 들어야지. 웬만한 건 가위질로 해서 음식을 만들었거든요. 가위로 음식을요? 네, 가위로 이렇게 잘라가지고요. 그리고 고기도 가위로 자르고 김치도 가위로 자르고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한식 조리사 자격증을 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럼 그 한식 그거 할 때 칼을 안 쓰시고 어떻게 요리를 하신 거예요? 썼는데 이렇게 모양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맨날 떨어진 거죠. 저희 요리하시는 그 선생님이 나는 너처럼 그렇게 더럽게 작품을 내내를 못 봤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순간 저는 나 나름대로 칼을 이겨보려고 한 건데 그 선생님 한마디에 저의 비수가 꽂혔고 제가 나중에 이거 복수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칼로요? 아니요. 자격증을 따서 그 선생님 수업에 다음 양식, 일식, 중식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에게 질문하시고 싶은 건 그러니까 제가 어떤 겁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네. 극복해 나가려고 하는데 계속 상처를 받잖아요. 근데 극복해 나가는 게 좋은 건가요? 아니면 그냥 나름대로 그냥 내려놓는 게 좋은 건가요? 그게 알고 싶더라고요. 극복하는 게 나쁜 건 아닌데 제가 보기에 선생님의 지금 이런 기운으로 극복하는 건 오히려 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 안에 이 인정하고 조금 보덕거려 줘야 될 친구는 너무 방치한 채로 수정, 변화, 뭔가 극복 이러니까 선생님 영혼이 너무 피곤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한테 겉은 되게 말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속 여리게 상처받고 근데 그 상처받은 거 티 안 내려고 더 말을 재밌게 하고 더 말을 밝게 하고 말도 많이 하고 저보다 말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지금 제가 장사 지금 이거 턱 깔아놓고 이거 지금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런 걸 할 수 있는 건 선생님이 아까 용기 있게 제안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안하시되 계속 삶에 제안하시되 선생님을 안아주시면서 제안하시는 게 어떻겠나.
목소리 바뀌었잖아요, 지금은. 지금 감사합니다. 한식 조리사 선생님 꼭 갚아드리겠어요. 몇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신 것처럼 우리 안에 수많은 눈물이고 누군가에게는 상처고 누군가에게는 미안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다. 그걸 사람에게도 내 자신에게도 생각해주면 우리가 조금 더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즐거우셨습니까? 네. 4월입니다. 저희의 얼어있는 마음에도 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제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마주했고 그와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웃을 수 있는 날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에 많이 듣고 나서 이제 그 면접관님들이랑 제가 직접 소통해서 꼭 붙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도 제 마음속에 있는 아이를 찾아서 같이 만나서 그동안 잘 지내왔다고 얘기해주고 싶고요. 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너무 좋았던 것 같습니다.